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단독주택 중 반토막까지 떨어진 주택을 하나 선정해 봤습니다. 최저가가 반토막까지 떨어졌다라는 점 이외에도 토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187평 정도가 되고 2014경 4702 중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입찰가를 얼마를 써야 될 건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광장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그런 분위기와 아울러 경매시장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시내 아파트 낙찰가만 보더라도 예전에 볼 수 없던 현상들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서울 시내 아파트가 약 한 86건 정도가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2건 정도가 60%대 후반에 낙찰이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해야 좀 어려운 현상이죠. 자,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소개할 물건도 이제 그에 맞춰가지고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단독주택 중 반토막까지 떨어진 주택을 하나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 이 물건을 선정한 이유는요, 최저가가 반토막까지 떨어졌다라는 점 이외에도 토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187평 정도가 되고 건물은 연면적이 약 한 80평 정도가 됩니다. 주변에 아파트, 학교, 단독주택, 그리고 빌라나 그늘린 생활시설 등이 다수 소재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외곽지에 소재하고 있는 전원주택에 비해서는 편리성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물건에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낙찰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꼭 확인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두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인데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종별은 단독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187.5평, 그리고 건물은 연면적 81.61평인데요. 여기에는 일부 제시의 건물과 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 사건 부분에 보면은 2014경 4702 중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나중에 입찰가를 얼마를 써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적정 입찰가를 설명하면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6억 4,400만원이 좀 넘고요. 현재는 두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49%까지 떨어졌습니다. 3억 1,5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죠. 최근에 경기도에 한정해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993건 정도가 지금 현재 진행 사건인데요. 그 중에 367건이 49%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분위기가요, 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려서 경매 시장에도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물건 역시 가격이 반토막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급하게 입찰할 것은 아니고요. 적정 입찰가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인가, 이것은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과 현장 조사, 현장에서 물론 이제 시세 조사 해야 되겠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입찰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어서 입찰 진행 내용을 보겠습니다. 1차와 2차는 유찰이 됐고요. 그리고 3차 매각기일이 2023년 1월 25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를 보면은요, 지금 경매 대상 토지는 한 필지입니다. 도평리 192-1번지인데요. 여기서는 용도지역만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의 용도지역 중에서는 가장 상위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감정가 중 토지가 차지하는 것이 크죠. 5억 1,8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거의 5억 1,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건물 내역을 한번 볼까요? 건물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고요. 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98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거의 24년 정도가 지금 지난 것이라서 아마 낙찰 후에는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로서는 다용도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면적은 7.2평이 좀 넘네요. 그런데 매각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자, 방금 전체적으로 이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계략적 현황을 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그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임대차 관련 부분에 보면은 조사된 임대차 내역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채무자이자 소유자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따로 임대차를 한 바는 없다. 그러니까 임차권 때문에 현재 이렇게 반토막하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그 비고란에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항목에 보면 제시의 건물 매각 포함 일괄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용도실 등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다 매각에 포함돼서 입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목록 2는 목록 6 및 도평리 193-4번지 양지상에 걸쳐 소재하며 등기부상 용도는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 대상상 용도는 주택 1호동과 창고 2호동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크게 이제 두 개 동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건물이 두 필지 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재입니다. 한 필지만이 매각 대상인데 이 사건 매각 건물이 두 필지 양지상에 걸쳐 있다. 이거 좀 뭔가 조금은 찜찜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행계획 확인원과 그리고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현황들을 한번 보고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토지행계획 확인원인데요. 지금 매각 대상 토지는 192-1이고요. 또 아까 하나 건물이 좀 걸쳐있는 한 필지의 토지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제 193-4번지인데요. 자, 그 토지가 바로 이 토지입니다. 면적이 18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요. 현재 이 토지는 매각에서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처음에 경매가 신청이 됐다가 나중에 제외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의 매각 대상 건물 중 일부가 이 토지와 인접하게 마치 걸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현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매사건 토지와 그리고 매각대상 건물에 관한 현황도인데요. 현재 건물이 여기 한 동이 있고요. 여기 1호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2호동인데 바로 이 2호동이 아까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가느다랗게 지금 표시된 이 토지 부분 일부가 이렇게 접촉되는 걸 보여주는데요. 실제 뭐 걸쳐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토지 부분 때문에 건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든가 그럴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도로하고 좀 접해 있어서 매각에 포함됐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지 부분이 배제됐다고 해서 건물을 사용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하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혹시 또 등기부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먼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항목에 보면 2017년 12월 18일 날 장병모 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도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오포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채권 최고액이 3억 2,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면 또 하나의 근저당권이 있는데요. 이화모 씨가 근저당권자이고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은 가압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박병모 씨가 가압류 채권자인데요. 이 사건 경매 신청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청구 금액은 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0일 날 이런 상태에서 신탁이 돼요. 주식회사 해광으로 이제 신탁이 되고 그러고 난 후에 박병모 씨가 가압류에 의해서 본안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 아래 토지 등기부 내용도 이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재 이 물건의 그 최저가는 3억 1,500만 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입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저가에 근접해서 낙찰가를 쓰려고 할 것입니다. 전차까지 가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 점과 관해서는 하나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포농협이 3억 2,400만 원 그리고 이화모 씨 근저당권자죠. 1억 3천만 원인데 이걸 합쳐보면요 4억 5,400만 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채권 최고액이기 때문에 실제 채권액은 이보다 약간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채권 최고액을 기준해서 본다고 하면 적어도 4억 5,400만 원을 초과해서 낙찰이 되어야 그나마 경매 신청 채권자인 박병모 씨가 단돈 1원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잉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최저가가 3억 1,5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무잉여를 피하면서 낙찰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4억 5,400만 원 이상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여기서 그 집행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어쨌든 무잉여를 피하기 위해서 4억 5,400만 원 이상을 써야 한다고 하면 입찰자들은 흥미를 잃어버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물건에는 다행스럽게도 그와 같은 고민을 안 해도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물건의 경우에는 이중 경매가 신청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박병모 씨가 경매 신청을 먼저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두 번째 근저당권자인 이화모 씨도 추가적으로 경매 신청을 해서 이중 경매 개시 결정이 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관련 사건에 2014경 4702 중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 여기 후행 경매 사건 내용이 나오는데요. 채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입니다. 제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그 두 번째 근저당권자인 이화모 씨인데요. 이화모 씨가 후행 경매 신청을 해서 개시 결정이 떨어졌는데 그 개시 결정이 된 날이 2022년 11월 29일입니다. 최근 등기부를 떼보면요. 이 후행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현재 등기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잉여를 피하면서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1번 근저당권자 오포농협의 채권 취득액이 3억 2,400만 원인데요. 최대로 본다고 하면 이 금액에다가 집행비용이 약 한 4,500만 원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약 한 3억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넉넉하게 무잉여를 피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 물건에는 가치를 저해할 만한 물리적 하자나 또는 권리상의 하자는 크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 입찰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은 무잉여 부분이 좀 염려스러웠는데 다행스럽게도 2번 근저당권자가 이중경매를 신청해 주어서 그 부분에 대한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나 실제 낙찰가를 얼마 정도 쓸 것인지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장에서 조성된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몇 군데 들려가지고 정보를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